오늘의 주제 심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 좀 초급 버전이에요. 이것도 일부러 좀 초급 버전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박스 매매, 추세 매매 뭐가 다른가, 이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가 다른지.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엄청나게 달라요. 엄청 다릅니다. 대부분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추세 매매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박스 매매는 뭔가, 추세 매매는 뭔가, 심리적인 부분은 뭔가, 이런 얘기를 좀 지금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형님들이 평균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는 대부분 박스입니다. 그죠? 박스 매매 이거야. 형님들이 내가 하는 건 박스 매매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지어도 대부분 박스 매매 확률이 진짜 높아요. 그리고 내가 많이 떨어진 것 같으면 산다. 이건 박스 매매입니다. 그죠? 박스 매매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박스 매매에서 파생돼가지고 나온 뭡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 한번 나올 거야. 이런 심리에서 형님들이 반등 먹으려고 진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누군가 가리킨다고 형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본능이에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하면 돈 벌어가 아니야. 그냥 본능적으로 형님들이 하고 있어. 왜 하고 있을까요? 어제보다 오늘이 싸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막 이런 심리 발동 있죠? 그런 것들이 발동하면서 형님들이 매수를 많이 해요. 많이 하락하지 않았을까?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매수하면 요만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거 있지. 이건 본능이야. 이걸 누군가 가르쳐서가 아니고 형님들이 그냥 보니까 본인이 그냥 깨우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해요. 위험한 매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 이거는 정말 위험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근거가 없어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 많이 떨어진 게 근거야?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 되는 게 근거입니까? 아니잖아.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까지 지금 발전이 안 된 거야. 처음에 시작이 되면. 그래서 정말 위험합니다.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더 떨어질 확률이 진짜 높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어설프게 사면 형님들이 물려있죠. 그리고 또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매수하면 뭐야? 근거가 없으니까 손절 라인이 없어요. 그리고 익절도 없어. 없다는 얘기는 그냥 본인이 만족하면 팔겠다예요. 0.3%든 0.5%든 만족하면 팔겠다야. 얼마 먹고 나오겠다도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요거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여기서 발전하면 뭐가 되죠? 여기서 형님들이 이제 발전을 해. 공부를 좀 해. 그때부터 박스권 매매를 시작합니다. 왜 박스권 매매를 시작해요? 형님들이 RSI나 스토 같은 거를 갖고 왔거든 지금.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서 박스 자리에서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이거를 그 다음에 갖고 와요. 이게 초보 레벨 2야. 레벨 2. 랩 2단계. 아까 초보 1단계는 그거고, 랩 2단계 RSI나 스토를 가지고 와서 박스권 선을 이렇게 쭉 거놓고 전 저점 부근에 이렇게 오면 그냥 여기서부터 무지성으로 막 담습니다. 그리고 요 부근이든 요 부근이든 정리를 해요. 그죠? 이게 레벨 2예요. 이게 어설프게 공부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손절 라인도 애매해. 레벨 2까지는 여기서 손절도 없어요. 레벨 2는 그냥 사서 익절하면 땡큐, 또 사서 익절하면 땡큐, 이러고 있다가 연속으로 막 3연승 해. 그래서 본인이 오늘 한 1.5% 수익 났어. 막 이래버리잖아? 그러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한번 이제 복리의 마법을 계산을 또 계산기 켜놓고 또 해. 하루에 1.5%면 3년만 요렇게 하면은 나는 몇백억이 되겠구나 막 이러면서 형님들이 막 계산을 해. 근데 이게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레벨 2단계는 뭐야? 손절이 없다 그랬잖아요. 익절은 있어 분명히. 왜? 박스권 매매니까. 근데 여기서 빵 하고 깨서 여기서 샀는데 내려가잖아?
어제 먹은 거, 엊그저께 먹은 거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전에 먹은 것까지 싹 다 뱉어냅니다. 싹 다 뱉어내요. 그리고 나서 형님들은 뭘 해? 그때부터는 멤버에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형님들이 자주 하는 레벨 2단계. 여기서 뭘 하냐 물리면 이때부터 물타기랍니다. 빠져나오고 싶어서. 여기서 물을 타요. 떨어지면 여기서 좀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평단가 낮추겠다고 전략적으로 물을 막 타.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한 번 이렇게 반전 빵 나왔잖아? 그럼 한 번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오케이, 좋았어. 이때는 좀 위험했지. 딱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다시 박스권 매매를 또 하기 시작해요. 왜? 손실 안 봤잖아. 물을 탔잖아. 방금. 본전이 나왔잖아. 날 살려줬잖아. 그죠? 이게 레벨 2야. 초보 레벨 2 때. 형님들이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요렇게 시작해서 조금 더 발전하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좀 더 이제 랩 3, 3랩 때 형님들이 뭘 하냐면 이때부터 그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털려보니까 위험하대, 위험할 수 있어 하니까 손절 라인은 이제 확실히 잡아보자 이러면서 랩 3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이 이 박스권 매매 있죠. 박스권 매매에서 뭘 해? 여기서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들어가서 전 저점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 이게 랩 3이에요. 초보 랩 3. 손절 라인을 어디 잡아? 박스권이 이렇게 있죠. 요렇게 박스권이 있으면 손절 라인 요 밑에 잡아. 형님들이 여기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든 깨지면 손절이야. 이게 랩 3이야. 형님들이 머리 쓴 거예요. 근데 차트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형님들 손절을 따먹고 가요. 따먹고 올라가. 랩 3이야. 이게 먹다가 먹고 뱉어내고 먹고 뱉어내고가 반복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야? 랩 3인데 뭘 합니까? 랩 3 갔다가 랩 2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딱 떨어지잖아. 깼잖아. 손절란 여기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레벨 2로 바뀌어. 그러면서 다시 올라갈 거야 하고 존버하니까 어떻게 돼? 내려가. 다시 물타기 시작. 본전에서 탈출. 이게 랩 3이랑 2의 차이. 내가 분명히 랩 3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랩 2 행동을 하고 있어. 또 그대로. 그쵸? 뻔합니다. 이거 뻔해요. 분명히 본인 3인 줄 알았더니 레벨 2야. 빠져나와. 여기서 본전. 오, 또 다행이다. 또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는요. 왜 자꾸 내 얘기하냐고? 저도 말하면서 너무 웃기네요. 그죠? 그냥 형님들이 매매할 때 이 박스권 매매 안에서 뭔가 조금 더 전략적이라고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고 처음에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할까? 막 고민을 해요. 손절도 지키려고 그랬더니 손절을 따먹고 올라가고 그렇다고 손절 안 하려니 위험하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야. 여기서 아마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형님들이 발전 없이 레벨 2, 3 왔다 갔다 많이 할 거야. 2에서 3을 왔다 갔다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하면 뭘 하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물대 뭐를 공부를 하거나 뭐 보조지표를 좀 더 공부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우선 처음에는 이 박스권 매매를 많이 형님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잘못된 게 박스권 매매의 단점은 뭐죠? 단점은 뭐예요? 추세에 약하죠. 추세에 정말 약합니다. 그리고 먹어도 티가 안 나. 내 자산이 크게 티가 안 나요. 먹어도 얼마 못 먹고 추세 때는 지켜만 봐야 돼요. 매매도 못 합니다. 따라타지도 못하고. 그래서 박스권 매매가 안 좋다. 이건 아니에요. 박스 매매도 기본적으로 전략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박스 매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어느 정도 돌아섰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오자마자 사는 것보다는 돌아섰을 때. 이때가 형님들이 잘 알고 있는 보조지표가 사라고 얘기하는 자리들이 돌아섰을 때입니다. RSI든 CCI든 내려오면서 사라고 얘기 절대 안 해요.
내려오고 반등 나오면서 돌아설 때 얘네들이 골든크로스 나든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오든 이때 형님들한테 사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대부분 돌아섰을 때 많이 살려고 합니다. 손절 라인은 다시 깨면 그냥 나오는 거야. 다시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서 다시 잡더라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잘 해야 하는데 이게 아마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쉽지는 않아. 그러면서 이제 형님들이 손실을 계속 나죠. 손실이 나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를 막 열심히 또 찾아봐요. 근데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돼. 혹은 그 사람이 알려줬더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똑같이 하는데 수익이 안 나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박스권 매매는 웬만하면 형님들이 전략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박스인데 이 박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왜 지켜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게 제일 좋아. 혹은 지금 박스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이 뒤에 흐름 안에서 내가 분석해서 그 박스 매매를 하는 게 우선 제일 좋겠죠. 그래서 박스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들도 확신이 없어요. 중요한 건 팩트는 그겁니다. 본인들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 매매하는 사람들은 뭘 많이 해? 분할 매수를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이게 여기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근거가 본인들도 별로 없는 거야. 딱 어디 지켜줄지도 몰라. 그니까 1차 매수 잡고 2차 매수 잡고 3차 매수를 잡고 손절을 잡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 분할 매수가 그래서 생긴 거야. 여기에 지켜줄 건 맞지만 이 박스가 확실히 예쁘게 박스가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박스라고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안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왔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놓치는 거고 여기는 먹는 거고 안 내려오면은 못 사고 올라가면 관망 이렇게 돼버린다고. 살짝 깨지면 뭐가 돼? 손절. 그래서 형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박스 나오면 박스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박스 매매를 시작하잖아? 그러면 아무리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도 한 번에서 많이 먹어야 두 번 먹어요. 본인은 박스 매매가 박스 계속 지속돼도. 왜? 자리가 안 나오거든요. 형님들이 생각하는 자리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게 현실이야. 맞죠?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현실이야. 다 못 발라 먹는다고 박스도. 반대로 얘기하면 추세도 다 못 발라 먹어요. 추세도 다 못 발라 먹습니다. 결국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박스도 똑같고. 그 대신 박스는 한번 먹을 때 많이 못 먹죠. 그 대신 그건 있어요. 박스가 오래 지속되면 아무리 물렸더라도 형님들한테 회복을 계속 시켜주죠. 박스는 회복을 계속 시켜줘요. 형님들 손절 안 하더라도. 그니까 승률이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한쪽으로 추세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 매매는요 막 승률이 90% 얘기 나오죠. 왜 그럴까? 10번 매매하면 한 번 져.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 그 한 번 지는 게 추세 나왔을 때입니다. 추세가 나왔을 때 한 번이에요. 그니까 승률이 좋을 수밖에. 뭔 짓을 해도 형님들은 이 자리에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많이 떨어진 것 같으면 사고 매물대에서 사고 이래도. 근데 한 번 언제 털리냐? 추세 나왔을 때 크게 털립니다. 크게 털려요. 여기서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먹었더라도 여기서 손절 당하면 아마 다 토해내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박스 매매는 전략적으로 하되 우선은 박스 매매를 하든 뭔가 한다라고 본인들이 한다면 손익비를 많이 따셔야 됩니다. 손절은 몇 프로고 손절은 몇 프로 정해놓고 익절도 몇 프로 정해놓고 이거를 딱 정해놓고 하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손익비가 1대1 비율이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1대1은 말이 안 돼요. 손절 1%, 익절 1%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무리 박스 매매를 하더라도 내가 익절을 1.5% 가져갈 거면 최소 손절 한 1%안 넘어가는 게 좋아요. 안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손익비가 익절이 훨씬 높아야 됩니다. 훨씬 높아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형님들이 알고 있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박스 매매입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크게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선물을 한다, 선물 매매를 한다 이런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추세를 끌고 가는 매매가 쉽지는 않겠죠. 선물은요 추세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구조 자체가. 그리고 끌고 가서 많이 먹으면 좋겠지만 이게 선물은 그렇게 심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뭘 많이 하냐면 박스 매매를 열이면 9명은 박스 매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열이면 9은 박스 매매를 해. 그리고 본인은 추세 매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추세 매매가 아니고 이 잔파동 안에서 요만큼씩 먹고 나오는 거죠. 요만큼씩 먹고 나오는. 떨어질 때도 요만큼 먹고 나오고 요만큼 먹고 나오고. 이게 어떻게 추세 매매야? 떨어질 때 깨졌을 때 여기서 요만큼만 먹고 나오고 요만큼만 먹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다 못 누려요. 선물은.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추세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홀딩하면 뭐가 빠져나가? 펀딩피가 많이 빠져나가죠. 잘못하면 펀딩피가 많이 빠져나가요. 오래 끌고 가서 계속 홀딩하면 그것도 무시 못해요. 그것도 무시 못하니까 우선은 선물하신 분들은 대부분 박스 매매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손익비를 레버레이지로 땡기면 손익비 계산만 잘하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현물에서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박스로 형님들이 매매해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알트면 모르겠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형님들한테 박스 매매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저는 이게 맞는 성향이 있어. 그리고 박스도요 작은 박스가 있고요. 이 작은 박스는 뭐 하루에서 1일에서 한 3일까지 나올 수 있는 작은 박스가 있고 한 달 동안 나오는 큰 박스가 있어요. 그죠? 오히려 이런 게 더 형님들한테 수익을 많이 줍니다. 큰 박스가. 근데 큰 박스가 자주 나오냐? 자주 안 나와요. 큰 박스는 생각보다 자주 안 나와. 그니까 형님들은 박스 매매를 맨날 할 때 뭘 해? 요 자잘한 박스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있잖아. 요런 박스. 아니면 요런 박스 있죠. 자잘한 박스들. 이런 거 하루에서 3일짜리 박스 조그마한 것들. 좀 더 큰 박스는 여기서 정하겠지만 큰 박스는 형님들이 먹을 것 같지만 못 먹는 자리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건 많이 나와요. 왜? 자리를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큰 거는. 근데 작은 건 안 그러죠. 요런 박스들. 이런 건 자주 나오지만 손익비가 크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거는 먹어도 많이 못 먹고 손절폭도 얼마 안 되겠지만 추세는 또 따라가지도 못해요. 이런 자리들은 따라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박스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박스를 매매하는 거 적합할 수 있어요. 오히려 추세보다는. 근데 두 개 다 섞어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박스 매매가 아까 얘기했던 건 제일 쉽습니다. 박스 매매가 제일 쉬워요. 이게 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승률 때문이야. 형님들이 중독된다고 보시면 돼요. 박스 매매는 중독입니다. 왜 중독이냐면 승률이 잘 나오거든요. 나한테 아픔을 더 많이 안 주거든. 그니까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추세 매매는 중독이 될 수가 없어요. 추세 매매 자체는요 중독돼서 추세 매매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중독 자체가 불가능해요. 추세 매매는 승률 자체가 너무 떨어집니다. 왜? 박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흐름이 나오거나 박스를 뚫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면 손절치고 빨리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추세가 한번 나오면 많이 올라가서 많이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박스가 지속되거나 방향성이 안 나오면 오히려 손절은 짧지만 여러 번 나가는 경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추세 매매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 홀딩 자체가 힘들잖아요. 익절 안 하고 홀딩하는 거 힘드시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물려있는 거 홀딩하는 거는 쉬운데 익절하는 거 홀딩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 애초에 추세 매매는요 어려운 매매법이 맞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쉽게 얘기하고 그냥 홀딩하면 되지, 장투하면 되지, 그냥 왜 들고 있으면 되지, 왜 그걸 사고 팔고 해,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사람이야. 추세 매매는 대부분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형님들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가 추세 매매입니다. 추세 매매를. 그리고 장이 안 좋잖아? 돈을 못 벌어요.
그것도 맞아. 예를 들어 하락장이 이렇게 되잖아. 제가 형님들한테 매매를 안 시켰던 이유입니다. 그동안 뭐가 돼? 돈을 못 벌고 그냥 지키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장이 좋아지기 전까지, 추세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매매 횟수가 우선 많이 적고 먹을 때는 많이 먹지만 연속 손절이 많이 나간다. 그게 추세 매매고, 대부분 돈 많이 벌었다는 전설의 트레이더들을 보면은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그 전략이 먹히냐 안 먹히냐 라고 형님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충분히 먹힌다고 봅니다. 그 대신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형님들이 박스 매매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선 도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독이에요, 매매가. 박스 매매는 중독이 돼요. 무조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못 벗어나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박스 매매 하시는 분들, 선물하시는 분들, 그 다 중독이에요. 중독돼서 하는 거야. 승률이 높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추세 매매 하라고 하잖아.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추세 매매는요, 갑자기 형님들 매매법을 추세 매매법으로 바로 바꾼다고 할 수 있는 매매법 자체가 아니에요. 절대. 추세 매매를 하려면 심리적으로 본인이 컨트롤 해야 될 것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시켜도 못한다. 시켜도 못해요, 진짜. 그리고 오히려 박스 하던 사람들한테 추세 매매를 시키면 아예 못합니다. 아예 못해요. 이미 박스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매매법 자체는 추세 매매가 쉬워 보이긴 해요. 왜? 얘기로 했을 때는 정말 쉽거든요.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팔라. 이게 추세 매매예요. 그죠?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팔면 되잖아. 말은 진짜 쉬워. 근데 있어 보이는 건 박스 매매가 있어 보입니다. 박스권 매매 같은 경우는 설명할 게 진짜 많아. 뭐 매물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점이 어떻고, RSI가 다이버전스가 어떻고, 과매수 구간에서 올라와서 이러면서 떠들어 제끼면 할 말은 많지. 있어 보이고. 근데 추세 매매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설명이 별거 없어. 근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 힘든 매매법이 추세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기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오래 추세 매매를 했지만 저도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가끔 흔들릴 때가 진짜 많습니다. 추세 매매는요, 하다가도 흔들려. 그게 추세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오래 했어도 흔들려요. 그래서 두 개 다 병행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는 쉽지는 않아요. 하나라도 잘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내가 또 박스권에 젖어버리면 추세 매매가 또 홀딩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스타일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매매 스타일을 쉽게 못 바꿉니다. 잘 못 바꿔요. 한번 본인이 그런 방향으로 정해버리면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습관 같은 거라서. 그래서 박스권이든 추세 매매든 본인이 원하는 매매를 하는 게 분명히 맞지만 뭐가 좋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확실해. 박스 매매보다 추세 매매가 훨씬 힘들다고. 힘든 건 맞습니다. 힘듦. 그래서 뭐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느냐? 현물은요, 형님들. 선물장 아니에요. 현물장은 박스 매매보다 추세 매매가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이건 팩트가 맞아요. 훨씬 많이 법니다. 현물은 그래요. 선물은 다르죠. 선물은 다를 수 있어. 근데 현물은 그렇습니다. 추세 매매가 훨씬 많이 봅니다. 주식장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주식시장은, 코인시장은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을 우선 얘기를 좀 했는데,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정의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추세 매매를 하고 있고 형님들한테 추세 매매로 차트를 분석하고 6년 동안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서 왔죠.